당신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단순히 몸이 괜찮다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특히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미세한 신호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나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 작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셈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립선 건강, 장수,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에너지와 자신감,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전립선 건강의 핵심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변화들을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 분들에게 모두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이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아 자신의 웰빙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통찰과 실천 가능한 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노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단계들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 예를 들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심지어는 정기적인 사정 같은 자연스러운 것에 예상치 못한 이점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이는 생물학 그 이상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과 몸 그리고 자신의 여정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자,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50세 이상인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대화는 특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몸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속삭임을 듣기 시작하죠. 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고 어딘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건강을 통제할 필요성이 절실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오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변화 때문이죠.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즉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장수를 기르는 습관을 받아들이고 나이가 들면서도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젊고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면 지금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자기 관리 보험과도 같아요. 전립선은 작지만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그 역할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우리가 다루고 싶지 않은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 활력, 그리고 기쁨을 빼앗기는 것들이죠. 보세요. 전립선은 몸 안에 조용히 숨어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골반 통증, 배뇨 불편, 심지어는 무거운 느낌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신체적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 정서 상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통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사정은 건강한 체액의 흐름을 촉진하여 전립선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혼잡이나 염증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심한 경우에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암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정 같은 자연스러운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를 단순한 신체적 해결책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챙기는 것은 여러분의 에너지, 자아감,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몸이 좋으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전립선이 행복하면 여러분도 더 행복해지는 거죠. 이 주제가 모두에게 가장 편안한 것은 아닐 거라는 걸 압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겪는 변화에 대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거나 압도당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전립선 건강을 우선시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더 건강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삶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50세 이상이라면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더 젊다면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하세요. 나중에 건강 문제를 겪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전립선과 정서적 건강을 돕는 습관을 받아들이세요. 식단에 주의를 기울이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과 같은 간단한 단계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전립선 건강을 향한 여러분의 모든 한 걸음은 더 밝고 활기찬 삶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강을 챙길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하나라고 남겨주세요. 혹시 이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로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웰빙에 대해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눌러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항상 이 여정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남성 여러분, 왜 지금 전립선 건강에 신경 써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대화는 이미 50대 이상인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간, 이 대화는 건강, 성,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린 대화를 나누는 성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 자신감, 그리고 삶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성 건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존재인 전립선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삶 동안 조용히 그 역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거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뭔가 잘못되었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셈은 단순히 생식 시스템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활력과 에너지를 지키는 숨은 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소홀히 하면 그것은 조용한 방해자가 되어 불편함, 불안, 그리고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자위와 같은 간단한 것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기관이 필요한 보살핌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활동을 통해 번창합니다. 사정할 때 자연스러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전립선 액체를 방출하는 것을 넘어 골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근육 수축이 펌프 역할을 하여 관을 청소하고 원활한 흐름을 촉진합니다. 이 과정은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정이 드물어지면 성적 활동이 줄어들거나 일상생활이 방해가 될 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전립선이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충혈성 전립선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골반 통증, 방광의 무거운 느낌 또는 배뇨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이 아니지만 증상이 비슷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치고 몸과 단절된 느낌을 주며 솔직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위나 성적 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정하는 것은 전립선의 건강한 흐름을 유지하는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 내에서 건강한 체액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전립선이 활발하고 혼잡함이 없도록 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혼잡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오는 조용한 위협, 예를 들어 전립선 염증이나 전립선염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만성염증은 산화 스트레스, 노화 세포, 그리고 대사 노폐물의 축적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염증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시작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정이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혼잡함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으로 인한 전립선 건강에 느리고 조용한 악화를 막는 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이미 나이에 따른 변화를 겪고 있든 아니면 젊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전립선을 돌보세요. 정기적인 사정이라는 간단한 행위는 건강한 식단,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같은 다른 필수적인 실천들과 함께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웰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에 필요한 관심을 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에너지, 그리고 앞으로의 기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이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는 사려 깊은 식단 선택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채택하며 의도적인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몸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는 전립선도 포함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 예를 들어 생기 넘치는 빨간 토마토, 즙이 많은 베리, 그리고 따뜻한 녹차는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립선의 섬세한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선택들은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하며 전립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도 높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화는 생물학 그 이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본질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자신감, 에너지, 그리고 온전하고 자유롭게 사는 능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 건강에 헌신하는 모든 순간은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갖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놀라운 여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음식, 운동, 사정과 같은 습관을 통해 의도적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건강을 돌볼 때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힘과 행복, 그리고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서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는 호르몬 균형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남성 호르몬의 변동,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그 강력한 유도체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ET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종종 남성다움의 지표로 여겨지지만 힘과 활력을 정의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전립선의 기능과 건강을 조절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복잡할 수 있으며 종종 전립선의 크기와 기능에 변화를 초래합니다. 많은 남성에게 이것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같은 상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전립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호르몬 균형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정할 때 몸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ET 수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감소가 잠깐이지만 강력한 호르몬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자극을 줄여 전립선에 상당한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자위와 같은 일관된 습관이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는 생활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한 가지 방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사정은 더 넓은 전략에 기여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 장수, 그리고 정서적 웰빙을 기르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일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단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활력, 정서적 웰빙,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정기적으로 사정을 하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면 여러분을 힘과 행복, 그리고 충만함으로 가득한 미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의 힘과 그것이 전립선 건강을 보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잠시 멈추고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느끼는 문제, 즉 전립선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삶을 바꾸는 질병은 나이 많은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며 그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남성 건강에 대한 논의에서 중심적인 우려사항이 됩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단계들이 있습니다.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사정 빈도와 전립선암 발생 위험, 감소 사이의 상관관계가 연구에서 유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탐구 중이지만 과학자들은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에서 해로운 물질을 씻어내는 자연적인 정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그렇지 않으면 암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사정만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건강 문제에 대한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듯이 말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퍼즐의 한 조각이며 전립선과 전반적인 웰빙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의 교향곡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위는 유익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한 더 넓고 포괄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자극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몸을 잘 돌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그리고 전체적인 생활 방식을 고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효과적인 전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이 함께 건강의 기초를 형성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립선암 검진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 즉 PSA 검사는 단순한 차트의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을 보이는 남성에게 이러한 검진은 생명을 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고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관리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검사, 통계,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리며 기꺼이 듣는 것입니다. 자위는 실제로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에 대한 친밀한 인식을 기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은 작은 변화들, 전객의 질 변화, 불편함, 민감도의 변화 등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종종 간과되거나 무시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진정한 힘은 그런 신호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의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통제하고 힘을 얻으며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정 빈도, 식단, 운동 등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을 위한 전체적인 접근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고 몸과의 관계를 기르는 것, 즉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며 뭔가 잘못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화에서 가치를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신다면 아래에 하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내용이 공감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저희와 함께 계속 배우고 성장해주세요.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서적 웰빙과 삶의 질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보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이 더 건강하고 충만한 내일을 위한 투자임을 아세요? 전립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단순히 신체적 이점, 즉 질병을 피하고 위험을 줄이며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더 큰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여러분의 몸, 마음, 영혼의 상호 연결성을 반영합니다. 전립선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사려 깊은 결정은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단순히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등 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피하거나 불편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회복력 있으며 평화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자신감,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습관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집중할 때 이는 더 큰 상징이 됩니다. 온전히 살겠다는 다짐, 현재를 받아들이고 힘과 자기 인식으로 세워진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행동이 아무리 작더라도 여러분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웰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의 또 다른 자주 간과되는 측면, 즉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남성들이 전립선 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볼 때 그들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정서적 웰빙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파장이 퍼져나가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로맨틱한 파트너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활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더 살아있고 더 현재에 집중하며 주변 사람들과 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자주 오해되거나 무시되는 주제인 자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위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며 단순히 신체적인 방법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의 혼잡을 완화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했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이 행위는 종종 급하게 하거나 순전히 기계적인 기능으로 여겨지지만 의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하면 전반적인 웰빙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자위는 남성들이 습관적으로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심지어 지루함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각을 바꿔보세요. 특정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어떨까요? 방해 요소가 없는 공간에서 몸에 귀 기울이고 이 행위를 자기 존중의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는 단순한 신체적 해소가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를 위한 풍요롭고 치유적인 경험이 됩니다. 자신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재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것이며 이러한 감정은 단절감, 불안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위를 실천할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소중하며 여러분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body, 여러분의 몸은 돌봄과 관심,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간단한 행위를 여러분의 건강의 초석으로 바꾸는 지식과 기술이 가득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마음, 몸, 영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반 운동을 통합하거나 몸이 보내는 신뢰주의를 기울이거나 자신과의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한 걸음은 더 충만하고 활기찬 삶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러니 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기억하세요.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기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전반적인 웰빙에 관한 것입니다. 몸, 마음, 영혼 사이의 연결을 기르는 것이고 오늘과 앞으로의 삶에서 느끼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개인적인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행할 때 건강과 웰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인 자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행위를 마음을 다해 배려하며 수용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더 깊고 충만한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쾌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자신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연결될 때마다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감각의 변화, 전객의 농도나 색, 또는 어떤 불편함이든 이러한 신호는 여러분의 몸이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신호들이 의료적 관심이 필요한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자기 인식과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면 건강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알고 이해하려는 헌신입니다. 이제 위생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작은 세부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위 전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 특히 윤활제나 물체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부위에 세균이나 다른 오염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건강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윤활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용성 또는 실리콘 기반의 윤활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는 피부와 조직에 부드럽고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경험이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결정들은 자위가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의미 있는 건강한 실천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자위는 종종 수치심, 급함 또는 심지어 죄책감으로 바라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배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할 때 이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자기 사랑과 웰빙의 행위가 됩니다.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경험의 질에 집중할 때 이는 신체적 차원을 초월합니다. 이는 기쁨과 충만의 원천이 되며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의도적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정서적 웰빙을 되찾게 됩니다. 이는 전체의 경험을 포용하고 자신과 건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마음을 다해 할 때마다 여러분은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여정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발견과 힘을 얻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건강을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밝고 충만한 미래를 향한 걸음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편안함을 위한 무대를 설정하는 것이 자아 친밀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깊은 호흡 운동, 명상 또는 따뜻한 목욕을 통해 편안한 활동에 참여하면 자위 전후의 몸과 마음 모두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일상생활의 긴장을 풀어주어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친밀한 행위를 편안함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 이는 깊이 있는 자기 관리의 의식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신체적 쾌락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적 웰빙도 양육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는 의미입니다. 이 수업들이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에 넷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건강,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향상시킬 방법들을 계속 탐구하세요. 이제 일상에서 마음 챙김으로의 전환의 힘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위에 관해서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경험을 진정으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을 축하하는 행위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은 완전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으로 자신의 몸과 욕망, 그리고 정서적 풍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자기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실천에 대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반성해 보세요. 대개 이러한 감정은 구식 사회적 규범이나 오해에 의해 형성됩니다.
현실은 자위는 이기적이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한 행위입니다. 호기심, 자기 발견, 그리고 수용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 성적 부분을 개방적이고 자비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자신에게 주세요. 이는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습관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보세요. 때로는 자위의 이점이 일상에 의해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단조로움이나 의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험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도해 보거나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과 같은 변화는 경험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이 실천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계, 일, 취미 등 다른 삶의 측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는 이를 삶에 통합하여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불균형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전립선 건강과 성적 웰빙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적인 실천인 케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운동은 전립선과 방광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합니다. 정기적으로 케겔 운동을 하면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고 배뇨 문제를 예방하며 심지어 오르가즘의 질과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케겔 운동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심지어 통근 중에도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실천은 여러분의 자신감과 성적 건강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연료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양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 특히 라이코펜 덕분에 견과류,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그리고 이에피 채소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은 전립선 기능을 지원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염증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 설탕이 많은 간식,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단을 자기 사랑의 행위로 생각하세요. 이는 몸을 안팎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 건강과 욕망을 호기심과 자신감으로 받아들이면 깊은 정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신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며 정서적, 신체적 웰빙이 더 통합된 느낌을 줍니다. 성 건강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 파트너 또는 심지어 의료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포스터라는 명확성과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의사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치료가 가장 쉬운 시기에 말이죠. 마스터베이션은 마음 챙김과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때 훌륭한 건강 모니터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친밀감의 순간에 여러분은 미세한 변화, 전객의 질감 변화, 이상한 감각 또는 민감도의 변화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조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의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기 관리의 여정은 신체 건강을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과의 더 깊은 연결을 기르고 성을 여러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관리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엮는 것입니다. 마스터베이션을 마음 챙김, 다양성, 그리고 배려로 접근함으로써 이는 웰빙과 자기 강력한 도구로 변신하세요. 이러한 중요한, 종종 오해받는 건강의 측면을 계속 탐구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무엇이 가장 공감이 갔나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꾼 통찰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제 채택하고 싶은 습관이 생겼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가치를 느끼셨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러한 논의가 모두에게 힘을 주고 고양시키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세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벨을 눌러서 앞으로의 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활력, 그리고 기쁨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봅시다.